아직까지는 크게 와닿는 게 없지만 그 1차적으로 이제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그 답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주 정확한 상담소 최정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였죠. 300인 이상 버스 회사에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노산버스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과연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담당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김동희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몸담고 계시는 상황총괄대응과 어떤 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 이름을 들으셔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전체 이름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입니다. 아, 플레임이 엄청 있네요.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노선버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아시나요? 예, 뭐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좀 추구를 하시나요?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 주 52시간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탄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네.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왜 이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투입이 됐는지.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근로기준의 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노선버스 졸음운전, 기사분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그 대형 사고들이 있었고요. 네. 그 원인이 결국은 이 기사분들이 너무 그 장기간 근로를 하다 보니 그 과로로 인한 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노선버스 업체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되었고요. 네. 이 가장 핵심 결국은 이렇게 적용받게 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장기간 운전에서 해방되고 국민들도 안전을 보장받고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버스 기사님들의 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이 시작됐고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국에 약 79개 정도 있는데 특광역시 같은 서울시나 이런 부산 이런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기존에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계시거나 준공영제를 하고 계셔서 주 52시간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와 그 외 8개 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나머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부분 몰려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상당한 인력 채용이 이제 수반돼야 주 52시간 정착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들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 52시간 정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나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셨잖아요. 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작년부터 저희가 주 52시간 도입을 준비해 왔고요. 5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런 제도들은 마련이 됐지만 실제로 교통 시스템에 정착되고 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요금 제도가 안착이 돼야 버스 업체들도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이 부분들을 근로 조건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실제 바로 노선버스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4주 내외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3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버스 업계들도 솔직히 이 제도를 처음에 딱 받아들이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도 3개월이라는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토교통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버스 업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기도와 함께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버스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현재 2,0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양성과정을 2,500명까지 늘려서 실제로 이제 투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주센터와 화성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7년부터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해서 이제 올해 5월까지 약 2,400명 정도를 교육과정으로 배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약 57% 정도인 한 1,370명 정도가 실제로 버스 업계에 채용돼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력 양성 과정 이외에도 실제로 버스 업계에 관심은 있지만 취업 정보를 정확히 몰라서 혹은 어디에 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지 몰라서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에 그 채용 박람회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여기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을 위해서 또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오셨나요? 예, 저희가 지난달 20일하고 21일 수원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좀 대박이 났죠. 저희 수원으로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양일간 한 1,350분 정도가 오셨고 근데 단순히 그냥 현장에서 구경 왔다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한 375분 정도가 이력서를 들고 오셔서 현지에 부스를 차린 버스 업체들과 이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분들이 한 90% 정도는 버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버스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버스 업계에 다시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과 10월에도 두 차례 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채용 박람회를 했을 때 90% 이상이 버스 그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 뛰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약간 불안도 해요. 이 운전기사분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 검증이 안 되신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안전 때문에 주 52시간을 시행하는데 주 52시간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네.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해서 시작부터 모든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모 업계에 계신 분들 표현처럼 뱃속에서부터 버스 운전을 하고 나오진 않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제 버스 운전 업계에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구직자들이나 신규 운전자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이 신규 운전 채용되시는 분들이 그냥 바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신규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실제 노선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버스 운전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채용 효과가 좋은 이유가 저희가 열흘 정도 약 10일간 80시간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50시간 이상을 실제 이 교육 참여자들 분들께 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노선버스에 나중에 채용이 되셔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교육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버스 업체에 채용이 되시는 경우에는 버스 업체들도 안전사고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소 4주 내외 정도의 자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바로 또 대형 버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형 버스, 좀 작은 마을 버스 규모의 중형 버스에서 노선 버스를 운행하다가 좀 운전하기 쉬운 버스로 운전했다가 좀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면 큰 대형 버스로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안전 문제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교육 과정 중에서 이 신규 운전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통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 이내에 신규 운전자분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버스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이나 이 버스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 버스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속이 시원하게 아주 뻥 뚫립니다. 뭐 이제 안전에 걱정은 없겠어요. 지금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까지 얽히고 설킨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 52시간 대응을 위해서 아까 제 모두에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과를 제가 맡고 있는데, 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총괄 대응과에서 네. 무시무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저희가 업계 그리고 노측 다 문제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네. 특히 일단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모니터링도 해보고 의견 청취도 하고 적극 3개월 안에 주 52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기사분들의 워라밸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이나 이런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52시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